있잖아요. 텔레그램 메시지 나온 게 김명수를 말한 거잖아요. 왜 방치되고 있느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왜 김명수를 갖다 김건희가 오지랖 넓게 끌고 들어갔을까? 자기 수사 어떻게 되냐 이거 물어본 건데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는 있겠어. 아니 근데 국정을 이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자기가 대통령이 아니, 국정을 남편은 모조리니까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아니 것 같아요. 2024년이잖아요. 초기도 아니고 저 때쯤에는 이미 김건희가 완전히 저는 권력을 장악한 상황이었고 네. 윤석열은 그냥 술 퍼마시고 다녔던 상황이었고 네. 그러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임명되던 사람의 위상을 보면 네. 대법원을 장악하지 않으면 앞으로 자기가 큰 일을 해나가는 데서 불편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인물인 김명수를 빨리 어떻게 사법처리를 해가지고 그 시절에 기용됐던 법원들 한꺼번에 다 드러내고 자기 마음에 드는 법관들로 주랍해야 되는데 예. 니들 뭐 하고 있어 임마 이거죠 뭐. 하나도 어려울 거 없는데요. 네.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남편이 대승적 차원에서. 예.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김건희가 그 당시에 자기가 디올백하고 도이치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이제 엮여 있으니까 이걸 갖다 좀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김명수를 했나. 그런데 김명수 좀 약하긴 약한데 그거로는 약하긴 약한데 어쨌든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또 문자가 나온 게 검찰 상황 분석 요한다 뭐 하면서 이렇게 전문가적인 이 전문가의 냄새가 나잖아 뭔가가. 김건희가 쓴 건 아닌 거 본인이 같고. 쓴 거 아니에요. 네. 누가 이걸 갖다가 전달을 해줬을까? 누가 코치를 해줬을까? 글쎄요, 그거는 뭐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사 지휘도 하고 인사 개입도 하고. 색출하라고 지시를 하잖아. 그러니까요. 수사팀을 나를 조사하라고 이 전담 수사팀을 만든 놈이 도대체 누구냐? 네. 이거 색출을 하라 박성재. 예. 이걸 지시하고 있잖아 지금. 엄벌하려고 그런가? 그렇지. 아, 예. 정말. 아니 저 내용은 네. 검찰 내부가 어떻게 조직되고 운영되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썼다고밖에 볼 수 김건희는 없잖아요. 아니죠. 김건희는 표면적으로 알지언정 인사가 어떻게 일어나졌고 수사를 누가 받고 책임지를 그렇죠. 그 라인을 탁탁탁 짚잖아요. 상당히 고위직 검찰이거나 검찰 출신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통령실에 자기 직원들이 많았잖아요, 김건희가. 예. 이거 김건희 라인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지 않은 게 지금 돌아보면 대통령실은 그렇지. 오히려 김건희 대통령실이었어요. 그렇죠. 검사 그래서 출신들이 많이 네. 있었지. 네, 그러니까 제2부속실이 웬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황당무계한 거죠. 야당의 제2부속실 설치하라는 게 내가 지금 다 면접도 보고 비방이 내 건데. 비방이 내 건데 어디다 대고 지금 제2부속실이야 이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그랬겠죠. 저는 저 문자가 그 문자 내용이지만은 누가 저걸 김건희한테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서는 코치를 해주는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박성재한테 그 방법까지 제시를 해주잖아. 그 법무부 검찰국장이 있다. 검찰국장은 수사팀 구성을 관여할 수 있는 있으니 어떤 취지의 자기 디올백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건지 이거 밝혀내면 된다. 법무부 검찰국장이 하면 된다. 박성재한테 그 색출자를 찾아내는 방법까지 지시를 하고 있잖아. 네. 아니 근데 뭐 방송이라서 말씀 못 드리는데 여러 소문이 있었잖아요. 김건희 씨의 이른바 의견 그룹, 의견 그룹이 있어서 뭐 있었잖아요. 실상시 뭐 얘네들 말하는 뭐 거예요? 아니 그건 실무 그룹이고 실무 그룹이고 의견 그룹 원로들 원로들 그래서 그때 뭐 하여튼 뭐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김건희 씨가 제가 알기로는 원로들 많이 만나고 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다종다기한 분야별로 그래서 뭐 누군가의 코치를 받았으니까 검찰 원로 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해보고요. 그런데 저는 본질은 김건희 씨가 실제로 자기가 통치자라고 판단을 하고 남편 뭐 말씀하신 대로 술 마시고 출근도 제때 못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 나라에 대한 우국 충정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네, 내 사건을 빠르게 정리하고 내가 이 나라를 잘 통일 대통령으로 완수해야겠다라는 어떤 판단 속에서 저렇게 하고 겉으로 나와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부인에 불과하고 뭐 그러니까 마치 에코백에 명품백 끼워가지고 다니는 그런 위장 전술 해가면서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마각이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참 기가 막히는 내용이에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고 저는 박성재 장관이 더 웃겨요. 예, 그러니까 검찰 그만둔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저희들이 실제로 다 이행이 됐잖아. 아니 그 저런 정도의 이거를 받으면요.
나 정말 자존심이 완전 막 이게 뭔데 이래야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고 박성재 저 양반도 한 성깔 하고 윤석열 못지않게 막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국회에서 하는 태도 보세요. 네. 꼿꼿해서 뭐 네. 아래 위로 째려보고 노려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간이 저런 거를 지금 김건희한테 지시를 받고 있었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 박성재 장관의 상사가 누구냐는 거예요. 박성재 장관에게 미션을 주고 업무 미션을 주고 당신 이렇게 일을 해봐. 김건희였잖아요. 김건희가 상사였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박성재를 공공영서 그 자리에 꽂은 것도 그럼 김건희였었나? 뭐 하여튼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죠. 예. 면접 봤다는 그게 소문도.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박성재가 그래도 평생 검사로 생활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존심도 없지. 김건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자존심 여부를 떠나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박성재 장관이 픽 될 때 누가 어떤 경로로 왜 박성재를 법무부 장관에 앉혔냐 그 과정을 보면 박성재 장관이 왜 이런 식으로 이원석 검찰총장만 하더라도 수사팀 꾸려가지고 수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내고 그러자마자 다 인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원석, 송경호 친윤이라고 평소에 알려져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친윤이었지만 친김은 아니었던 거죠. 친김은 아니었어. 그렇죠. 친김은 아니니까 친윤으로서 그냥 날아가게 된 거고 친김 라인으로 새롭게 박성재가. 세팅이 된 거죠. 예. 그런 거 아닌가라는 의심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저게 설명이 돼요. 박성재가 저렇게 한 행동하고 실제로 다 이행이 됐잖아. 네. 김명수도 결국은 그래서 소환했어요. 2달 뒤에 소환했어. 조사를. 무혐의 처분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소환을 했어요. 3년 동안 수사 안 하던 게 네. 불과 갑작스럽게. 갑자기 그냥 소환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김정숙 여사 참 사건도 그렇고. 네. 황당한 게 이게 김주현에서 박성재에서 실무적으로 가는 통로. 그렇죠. 그게 이제 이게 아무래도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렇게 바뀌었던 게 갑작스럽게 인사 이동이 있었던 게 김건희 구명을 위해서 윤석열이 고속도로를 뚫어놓은 거다 한 라인을 만들어놨다라고 저는 봤었거든요. 그렇게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근데 이게 구명을 위해서 윤석열이 나선 게 아니라 김건희가 나섰다고 자기가 볼 직접 수밖에 없는 챙긴 거예요. 거죠. 자기 직접 챙긴 사건을. 거예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직보 올라가고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고가 되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작년에 총선 때 대패를 하고 예. 충격받은 대통령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검찰을 장악해서 김건희를 봐주려고 하는 거다라는 분석을 우리가 많이 했었어요. 작년 봄에. 그런데 그게 그 오판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주체가 윤석열 그 당시 내란숙의 대통령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인사, 판도 자기가 짜고 수사 개입도 직접 하고 수사 지시도 하고 그리고 상황 보고도 받은 거잖아요. 그 형사 공공 형사 과장을 통해서 법무부 공공 형사 과장을 통해서 창원지검의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박성재 장관이 받아서 그냥 자기 보려고 받았겠습니까? 김건희 씨 사건을 명태균 게이트를 지금 특검에서는 그걸 김건희한테 김건희한테 전달했다는- 보고하기 위해서 한 걸로 의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마침내 그러면 비상계엄을 왜 했을까 예. 따지고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가 뭐냐 보면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였던 거예요.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를 딴 거는 대충 다 막을 수 있는데 명태균 게이트에서는 어머 어떡하면 좋아 황금폰이 있네. 이걸 검찰에 갖다 줬네. 세상에 이걸 까면 다 드러나게 생겼네. 야 이건 도저히 못 맞겠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 처음부터 국민이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죽거나 말거나 노아의 방주 안에 지들끼리 타고 나머지는 뭐 국가가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이 친일파보다 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전쟁 북한이 도저히 이거 체면상 도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데를 타격을 하라. 그 중에 핵시설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예? 요만큼의 공공의식, 요만큼의 국민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라면 그런 발상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같은 기자들도 그런 생각 못 해요. 그렇지 뭐 않습니까? 당연히. 예. 근데 그냥 감행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들.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아마 이 사람들은 전혀 관심도 없어요. 예. 김건희가 저는 국정의 실세였다는 게 그 윤상현 의원이 올린 그 SNS 글을 네. 박성재에게 직접 보냈잖아요. 그건 한 5달 네. 뒤에 보냈더라고. 네, 보니까. 거기에 나온 게 이제 그 한동훈 당시 대표가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 결과라는 얘기를 비판한 글이잖아요. 도이치 주가 조작 네. 관련해서 저걸 딱 보는 순간에 여론 재판 열자는 거냐 이렇게. 네. 그래서 한동훈이 명단에 올라갔구나.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이 명단에 올라갔구나. 그렇다면 계엄과 관련해서도 김건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겠구나. 예. 그러니까 이 비상기 계엄의 이 내란의 기획자가 누구냐 계속 우리가 찾고 있었잖아요. 예, 그것을 밝혀내는 게 내란 특검의 핵심 임무다. 그랬는데 그게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통해서 자기 권력을 튼실히 하려고 했냐. 우리는 그동안 윤석열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랬더니 아니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김건희는 한때 영부인 신분이었고, 근데 본인이 이걸 이제 쥐락펴락하는 정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도를 통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 장관 연락처를 알고 수사 개입까지 하고, 박성재는 그 지시에 충실히 따르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궁금증이 드는 겁니다. 어떤 궁금증이냐 하면요. 이 개인적으로 텔레그램 한 거 이제 다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한동훈 있지 않았습니까? 법무부 장관 직접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예, 한동훈 네.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완전 특수부 라인으로 윤석열과 한 라인이었던 그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까지 그냥 아주 중간에 뭐 건너뛰고 됐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국회에서요 조수진 의원의 질문에 대답한 한동훈 영상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 영상 일단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후보자 2019년 국정감사에서 카톡 수사 개입 의혹 지적당한 바 있죠. 어떤 말씀이세요?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신분으로 조국 전 장관 수사 담당자들하고 단톡방 만들어서 관련 내용을 수시로 공유했다. 이 시기에 또 후보자는 부산고검 차장검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이치인데 이 무렵에 3개월간 윤석열 당시 총장하고 2,330회 카톡을 했고 심지어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도 332회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당시 그 카톡에 대해서 윤 총장 재직 중 윤 총장과 연락이 안 돼서 윤 총장 배우자 등에 통해서 윤 총장과 연락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총장하고 연락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한 겁니다. 소위 말하는 손준성 당시 정책기획관하고 권순정 대변인하고의 카톡도 대검의 핵심 간부들하고 제가 가까운 사이니까 카톡방을 운용할 수 있죠. 뭐 저도 평소에 여러 가지 카톡방을 만들었다가 깨고 하는 건데요. 자, 그 국회에서 지금 청문회 때 하신 한 발언을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김건희랑도 카톡으로만 332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성재랑 이런 대화를 나누는 사이인데 본인의 완전 키즈 아닙니까? 윤석열 키즈. 맞아요. 였던 한동훈이랑은 도대체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을까? 그래서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한동훈을 사살하라 뭐 이런 얘기가 노상원에게서 나오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은 윤석열이 지금 많이 표현을 했다고 지금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야 좀 얼개가 저는 맞춰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332회 카톡을 할 때 분명히 김건희는 본인의 바람을 전달을 했을 거고 한동훈은 그거에 순순하게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이것 봐라 내가 키워줬는데 너가 등을 돌려 해서 이제 그런 악감정이 쌓이다 보니까 계엄 때 한동훈을 제거해라라는 쪽으로까지 가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추정입니다. 네. 이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과는 뭐 1,000몇 번, 네. 이 김건희랑은 330번, 윤석열과는 2,330번. 2,300번. 예. 이게 그 시점에 했던 거예요. 윤석열이 징계를 당합니다. 뭐 항명하고 그랬다. 예. 추미애 그 네, 법무부 맞습니다. 장관 때. 네. 그때 부적절하게 거기 관여할 수 없는데 연락을 주고받고 김건희랑은 300번 넘게 연락을 주고받으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왜냐면 징계 의결서인가 하여튼 관련한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확인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자를 그 짧은 시간에 300번 이상 지금 변명하는 거 보세요. 자기 상관이 검찰총장이 연락이 안 되면 김건희한테 한다는 게 한다는 그게 말이 거잖아요. 됩니까? 부인이랑 왜 그럼 자기가 먼저 연락이 안 됐던 그 300번 중에 다 300번이 자기가 먼저 했나요? 연락 안 돼서 먼저 지시가 온 건 없을까요? 그런 추론이 분명히 가능하고 그랬던 전력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됐어. 예. 본인만 딱 떼놓지 말고 그럼 앞뒤를 보자고요. 본인은 원래 300번 이상 김건희랑 이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였고 그 뒤에 후임자 박성재한테는 김건희가 직접 지시를 내렸어요. 본인은 박성재보다 더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제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씨가 임명됐을 때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 포함이에요.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요. 아니 나이도 어리고 중간에 뭐 하나 건너뛰고 그러고 갔다고 그러던데요. 그 인사도 그리고 많이 건너뛰고. 네. 그런 부분을 다 종합해 보면 자기가
정말 최대 수혜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황태자죠. 정부. 예, 꽃길만 깔아줬죠. 꽃길을 깔아준 꽃길을 걸었고 그 꿀을 빨아먹은 자예요. 그걸 지금 와서 지우고 딱 본인이 감추고 싶은 과거에 대해선 함구하고 문자 뭘로 주고받았는지 지금이라도 당당하다면 밝히세요. 그러니까. 박성재 것만 밝히지 말고 본인도 법무부 장관일 때 김건희 씨랑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일십했다는 자기가 내놓고 싶은 그 문자만 드러내지 마시고 일십하기 전에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이제는 한동훈 씨가 답변할 때가 됐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왜 한동훈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침묵하는가. 만약에 본인이 정말 정치를 앞으로 계속할 생각이 있다면 이거 갖고 본인이 자산으로 삼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과거에 이랬고 나는 절연을 하겠다. 이 세력과는 뭐 이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이 있었고 공익적으로 이런 부분은 내가 제보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스탠스를 잡는다고 하면 오히려 내란 세력과 인연을 끊으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을 키워갈 법도 쉽지 한데 않을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진 않는 네, 상황이고. 왜냐면 너무너무 결탁했던 예. 걸로 보이는 부분. 저는 이제 그때 당시 그럼 어떤 내용들을 서로 주고 받았을까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맞습니다. 이 정도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이런 오더 내리고 저런 오더 내리고 했을 정도면 도대체 그 가까웠던 그 한동훈에게는 어떤 지시를 내렸을까? 집권 아주 초반기에 더 네. 승승장구하고 그 기세가 그렇죠. 시퍼럴 때는 예. 무슨 지세를 내렸을까? 그래서 김건희의 휴대전화 기록, 비화폰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랑 최상병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또 발부받아서 이걸 집행을 했는데 한동훈이 먼저 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비밀번호도 뭐 네. 20몇 자리를 공개 안 예. 했던 사람 아니에요? 한동훈이 김건희와 서로 주고받았던 그 내용을 먼저 깔 일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특검 쪽에서 이 비화폰 기록이나 휴대전화 기록을 이제 확보를 충분하게 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들여다보는 과정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약간 이제 뭐 부당한 청탁이 됐든 부당한 지시가 됐든 그런 걸 할 수 있는 입장과 지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다면 저는 이제 한동훈까지도 이게 조사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여러 조사에 걸쳐 있죠.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또 이 런종섭과 예. 관련해서도 피해자로 입건됐다고 지금 네.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딱 아니 나 아닌데 나 그때 안 했는데 이렇게 할기에는 역부족일 거예요. 어떻게 그 당시에 본인이 FBI처럼 인사검증 한다면서요. 인사검증 어떻게 했는지 본인이 외압받아서 했는지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때 얼마나 많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노웅래 의원 무죄 받은 그렇죠. 거 보세요. 예. 그때 본인이 돈봉투 부스럭거리면서 얼마나 특정 정파의 네네. 무슨 구성원인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데도 예. 그 난리를 치더니 거기에 대해서 왜 말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사람 김건희가 한 일이에요. 예, 뭐 여러분들도 전혀 아무렇지 않으시죠? 네, 예, 뭐 일상적인 일. 김건희 그랬나 대통령의 보다. 시대였던 거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 최근에 나왔던 관련 보도랑 종합해가지고 연결지어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술 먹기 바빴기 때문에 실제 일은 김건희가 다 했다. 혹은 김건희가 적어도 그 국정 운영의 절반 정도는 뭐 할애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뭐 김건희 윤석열 정치 공동체 공동 운영 체제였다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고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해외 순방 갔다 왔다가 한번 이 비행기에서 쫙 내려와요. 네. 내려오고 이제 갑자기 윤석열이랑 쭉 윤석열이 국무위원들하고 알지, 막 알지. 그 저기 귀국했다고 악수하고 나서 갑자기 뒤돌아서 가지고 김건희한테 아 잘했고 고생했고 이따 보자고 이러고 이제 헤어지잖아요. 공항에서 서울공항에서 상징적 장면이죠.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이 어떤 국가 운영을 둘이 같이 했다라고 보는 게 이제 합리적입니다. V0 그리고 뭐 여러 보도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권력으로 따지면은 이게 왜 V0겠습니까? 윤석열에게 지시하거나 혹은 하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이제 온리 김건희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예, V0의 뜻은 V1보다 당연히 높은 거지만 이 제로가 5일 수도 있습니다. VIP 온리. 언니. 온니의 저는 이게 윤석열의 재가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하기도 어려웠겠지만 그 임명하는 과정에서 무언가의 압력이 행사됐다라는 이제 생각도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한동훈 법무장관일 때는 사실상 뭐가 안 먹혔을 거라는 이제 추측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자 사건 있었잖아요. 총선 때 뭐 5개 문자 씹혔다. 일십.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훈에 대한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갔다. 그 이후에 들어온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과정에서
인사에 관해서 김건희가 뭔가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영부인이 여기저기 막 전화해가지고 혹은 연락 뭐 문자해가지고 이런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맥락이 저는 지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연락해가지고 자기 사건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지시형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사에 저는 관여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평가할 건 예. 이게 검찰과의 다이렉트 연락이나 이제 뭐 아마 그 법무부의 검찰국장 여기하고도 이제 저는 연락을 했을 거라고 보고, 민정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여기하고도 연결돼 있는데, 저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그 김건희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 법무부 장관이라고 얘기할 수조차 없는 정도의 아주 처참한 수준입니다. 브로커 역할을 했고, 실제로 검찰은 이 사설 경호부대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국정농단에 해당한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건 사실 김혜경, 김정숙 여사의 수사라든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는 본인 사건도 아니잖아요. 이걸 그렇죠. 수사해 말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에서 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자기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없거든요. 이런 없죠.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는 뭐 100% 확실하고요. 박성재는 대화를 하면서 과연 이걸 김건희하고만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걸까라는 심리적 압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관계에 따라 압박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가 정관예우 막 하려고 막 변호사들 살려고 하잖아요. 왜 그러면 그 비싼 논조서 사냐 하면은 자기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서 있는 건지만 알아도 변할 때 굉장히 유리한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묻는 게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정관예우 변호사 살려면 정보료만 수천만 원 수억 대가 되는 그 정도의 정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할 수 없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장관하고 이렇게 둘이 하게 된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무리한 일인 거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이런 김건희에 대해서 우리가 참 참담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대화가 박성재랑 김건희만의 이 둘의 대화가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문자를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면 보완요라든지 확인 필요 이런 건 사실 보좌관들이 윗선에 보고하는 방식 내지는 검찰에서 쓰는 단어들 뭐 이런 거잖아요. 공식적인 어떤 보고 라인에서 쓰는 단어라서. 저는 앵커님이 너무 김건희 씨를 아하. 이렇게 좀 무시하시는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 박성재가 했던 말인데 이거. 이거. 네네, 뭐 법무부 장관을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전제해야 될 게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의 이 제목에 글을 보냈다라는 거 이거 이제 지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받은 글, 정보지 관련된 거를 박성재 쪽에다가 보내면서 보안을 지켜달라라는 얘기를 이제 갖다 붙인 겁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는 최재형 목사와 그 텔레그램 내지는 그 카톡을 나누면서 나눴던 내용을 보면은 그때는 이제 보안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보완이라고 써요. 그래서 최재형 목사가 보완이 아니라 보안. 이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지적을 해줘요. 그때 이후로는 아마 이제 이 보안이라는 단어가 학습이 된 모양이고, 그래서 이 문건의 내용을 공유를 하면서 보안이라고 붙인 거 보니까 김건희 쪽에서 보낸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이런 외피적인 부분, 껍데기가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죠. 내용을 보면은 중앙지검, 대검, 중간 간부급 상의 없이 검찰총장의 전격 지시냐. 그러니까 이게 이원석 검찰총장 당시였기 때문에 김건희에 대한 수사팀을 이제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지라시가 돌고 있으니까 이거 뭐냐. 시중에 이런 그 문건이 돌고 있다. 당신 이거 알고 있느냐? 이거 뭐냐? 국민들도 궁금해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마치 제3자적 관점에서 자기 사안을 법무부 장관한테 보낸 거고, 김창진 1차장 특별수사팀 구성 필요성 보고 사실인지 확인 필요하다. 법무부 검찰국장이 수사팀 구성 관여할 수 있는 만큼 어떤 취지로 수사팀 구성하고자 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김건희에게 귀띔해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 복붙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복붙을- 김건희한테 보냈고. 그러니까 복붙을 하더라도 김건희도 검사의 아내로서 오랜 기간 검찰 내부의 조직이라든지 그 인적 구성에 대한 어느 정도 그 내용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찌라시를 보고 이거는 법무부 장관을 보라고 보내줘야 되겠다. 그렇죠. 이거 검토해보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보내주면서 보안용라고 이제 붙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럴 근데- 수도 있고. 네. 근데 제가 보기로는
이거는 누군가가 써서 김건희한테 텔레그램으로 보낸 것 같고 막 법률 비서관 막 이런 사람 아니야 이거? 그럴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그럴 수 있는데 왜냐하면 띄어쓰기라든가 이거 특히 오른쪽에 그 한 거 수사팀 구성하고자 한 것인지 아. 이거 김건희였으면 다 붙였었을 다 겁니다. 붙였었어. 그리고 중간에 마침표도 찍어 원래. 네, 점점점 막 찍고 이제 최재형 목사와 했었을 때 그렇게 말도 안 점 되는 많잖아요. 네,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이 이제 해줬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걸 그대로 법무부 장관한테 보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 결국 김건희를 통해서 뭔가를 한 건데 김건희가 이걸 보냈을 가능성이 크고 어쨌거나 이 내용 자체도 굉장히 부적절하지만 그렇게 보낸다는 것 자체도 이게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 위에 있다는 생각이 아니고서야 그리고 받는 법무부 장관 역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인, 이해 이런 게 없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시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박성재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인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뭔가 확인해서 알려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보고해야죠.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좀 차이가 있지만 저는 이 문자와 그리고 그 전에 뭐 연락과의 관계를 보면은 박성재가 이것은 확인해서 굉장히 알려주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것은 더 다른 이제 증거와 이런 것으로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지만 지시에 가까운 저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거 지금 특검이 확인하고 있어요. 예. 이런 얘기를 보내면 저쪽에서 어떻게 했는지. 근데 결과가 이미 예. 나온 건 있어. 수사 전담부를 꾸리라고 해서 검찰총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꾸렸는데 그거 다 교체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그게 그러면은 5월 2일 날이 법무장 아니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었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시를 내리잖아요. 이 수사팀을 빨리 꾸려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는 이 수사를 해라 이렇게 했고 5월 9일 날 인사가 나잖아요. 예. 5월 9일 날 바로. 예. 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검찰총장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법불악의, 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멋있는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인사가 났었을 때 뭔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15초 침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도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을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인사가 대통령실하고 서로 얘기가 돼가지고 그냥 바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상 역사상 최약체의 검찰총장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이렇게 김건희의 힘이 작용되고 있었던 거죠. 그 법불 아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보라고 들으라고 한 거야. 법은 얼마나 화가 권력에 났을까 아부하지 뒤에서. 않는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돌이켜 보면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어떤 당시의 어떤 행동들은 좀 오히려 재평가받아야 될 수준 아닌가라는 그렇군요. 수준까지 7초 저는 침묵 막 생각을 이런 해요. 거.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뒤로 검찰이 쭉 망가져가는 모습 우리가 다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포인트도 하나가 있고 그 당시 김주현 인사통이라고 하는 김주현 민정수석이 왜 저 자리에 왔을까? 법사위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되게 궁금해했거든요. 예. 근데 엿새 만에 그 김건희 수사 지휘부가 전격 다 교체돼 버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이에 있었던 김건희와 박성재와의 대화와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런 교감 속에서 지휘부가 다 교체되는 것이 하나의 시나리오처럼 흘러간다라고 저희는 해석할 수밖에 없죠. 뭐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좋은 말씀을 드릴 건 뭐 전혀 없고 예. 왜냐하면은 뭐 이제 이원석 전 총장의 경우에도 윤석열과 어찌 보면 윤석열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자신이 실제 하고픈 바를 이루고 싶었다라면은 적어도 과거 윤석열의 결기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만 살펴보면은 인사가 났을 때도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 뭐 이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기자들 앞에서 떠들어댔었고, 그러게 결국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존심은 있는데 어떤 일을 수사에 옮길 용기는 없었던 거라고 보고, 저는 뭐 심우정이나 이원석이나 이때 당시에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한 통속이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다만 아쉽죠. 그때 뭔가 좀 제대로 바로잡을 만한 검찰에 누군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지경은 안 됐을 텐데 그 권력을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정치 검찰들의 말로일 뿐이라고 저는 꼭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검사 위에 여사 있다. 네, 그게 이제 사실로 밝혀졌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사 위에는 여사 위에 아무도 없죠. 법사가 있죠. 예. 법사가. 여사 위에 법사가 있죠. 근데 이제 김건희 피셜로는 내가 웬만한 무속인들보다 더 나으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법사 위에 나는 여사가 되는 거겠죠. 그렇네. 근데
일단 어제 그 유경옥 비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여사위에 그 법사 있는데 김건희는 법사 쪽으로 좀 이제 그 가방 바꾸라는 거를 씌우려고 했던 그런 증언을 했네요. 예. 네. 건진 심부름으로 해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 예, 유경옥 비서가 그렇게 불었습니다. 김건희한테 이 비서가 유경옥이 사실 진짜 완전 최측근이거든요. 등을 돌린 거 아니냐. 처음에 딱 들었을 땐 그거가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에디터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그거 지금 아니고. 이제 우리가 언론 보도에 드러난 대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게 현장에 방청을 했던 분들을 통해서 재판의 분위기가 이제 생생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 오. 유경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술을 바꾸거나 아니면 증인 출석을 안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재판에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그동안 협조를 제대로 안 해왔어요. 근데 이제 와서 마치 김건희와 다른 배를 탄 것 마냥 난파선 김건희호에서 내리는 것 마냥 행동하는 것 같지만 이 문장만이 보도돼서 그렇고요. 전반적인 이 재판의 분위기는 어땠냐면 유경옥이 어떤 방식으로 이런 그 가방을 전달받고 되돌려받고, 그러니까 즉 건진으로부터 전달받고 혹은 나중에 또 김건희 쪽에서 되돌려줬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방식에 대해서 판사들도 막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샤넬백을 되돌려줬다라고 하는데 샤넬백을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단을 통해 되돌려줬느냐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해요. 가령 우리가 샤넬백이라는 이 어떤 고급 백을 줬을 때 이거 그냥 본체만을 주지 않잖아요. 예. 쇼핑백에 담아서 혹은 상자에 담아서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진술들에 대해서 유경옥은 대답을 못 해왔었고 이번에 나온 게 이제 카트를 써가지고 뭐 전달을 했다 어쨌다 이제 이런 진술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재판부나 특검 쪽에서 아직 그 중요한 연결고리를 유경옥 쪽이 제대로 밝혀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리 대전제해야 되는 게 유경옥 그리고 정모, 조모 행정관 이 문고리 3인방은 여전히 김건희를 면회를 가고 있고 김건희의 아크로비스타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김건희와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측 변호사와 김건희와 소통한 상황에서 나온 언급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략적으로 요거는 어느 정도 좀 밝혀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택적으로만 요거까지는 진술을 하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진술을 해주고 시간을 벌자. 혹은 특검이 의혹을 갖고 있는 전달의 방식, 전달 수단 이런 것들은 밝히지 않고 끝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입을 열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하거나 사실상의 재판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저 해석이 맞다고 보는 게 지금 핵심은 또 목걸이잖아요. 그 목걸이는 자기는 모른다라고 지금 잡아떼고 있는 거예요. 샤넬백만 인정했군요. 샤넬백만 예. 인정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건진의 처남이 그걸 다 전달하는 과정에 중간에서 배달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카트로 실어가지고 박스떼기로 뭘 이렇게 날렸는데 아크로비스타로 올렸지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본 바 없다. 특히 목걸이는 더더욱 본 적이 없다. 이거는 지금 마치 김건희랑 뭐 지금 유경옥이 분리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되거나 혹은 언론에서도 그런 식의 표현을 하던데 그거 아닙니다. 지금 박영식 앵커가 얘기한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분명하게 김건희 편을 들면서도 본인들 역시 계속 이 건진하고 건진 처남이 계속 이미 증언까지 한 마당에 본인들이 그거를 계속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괘씸죄에 걸려서 본인들도 수사 대상에 올라가거나 훨씬 더 센 법의 어떤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점까지는 나왔지만 실제로는 전 김건희랑 멀어진 것은 전혀 아니다. 여전히 김건희 개똥을 치워주고 있고 개밥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진짜 그건 맞지. 진짜 왜냐하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하러 갔을 때 문 열어준 게 유경옥이에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 회사 뭐죠? 회사 코바나 김건희 회사. 컨텐츠. 코바나 컨텐츠 거기 갔을 땐 또 다른 비서. 그렇죠. 그 사람이 나오고. 그 특검도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여전히. 두 분의 평가가 확실히 저도 동의가 되는 게 정말 등을 돌리려고 하면은 유경옥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숨겼던 어떤 다른 선물이 있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실직고 하는 뭐 예컨대 사라진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존재들을 좀 더 얘기를 해줘야 이것이 등을 돌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그 입을 맞춘다 이런 것들은 또 말도 안 되는 것이 샤넬 직원이라든가 지금 예를 들어서 명품 샵의 직원들에 대한 다 압수수색이나 진술들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둘이서 지금 뭐 어떤 식으로 입을 맞춘다 한들 객관적으로 확보된 증거와 증언에 의해서 다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등을 돌렸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유경옥의 네. 진술을 이렇게 보면 영부인이 혹시 가서 건진한테 심부름 해준 걸로 하면 안 되겠니라고 부탁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김건희 쪽에게 뭔가 책임을 돌리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도 만약에 김건희가 이 정도까지는 네가 얘기를 해야 너도 안전해. 라고 합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건희 쪽에서 지금 일단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래프 목걸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프는 지금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법리적으로 보면 일단 지금 받고 있는 혐의를 넘어서서 특정경제가중처벌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알선수재가 될 수 있는 거 더 넘어서는 그래프 목걸이를 인정해버리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꼬여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추경호도 이제 오늘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만은 국민의힘과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 그래프 목걸이는 좀 크거든요. 이제 통일교인들이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하는 조건으로 이 그래프 목걸이가 전해졌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국민의힘도 무너지죠.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손절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가장 어찌 보면 제도권 정당에서 가장 자신 둘을 비호해주는 곳이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까지 무너지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프 목걸이를 인정하면 안 되는 것이고, 김건희 개인으로 좁혀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그 법리적인 부분들도 형이 가중이 된단 말이에요. 알선수재 뭐 혹은 정치자금법 등등 뭐 여러 가지 혐의들이 또 추가로 덧붙일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커져요. 그게 몇 천만 원짜리 목걸이 아닙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뭔가 행동을 하면 이쪽 김건희 쪽 사람들은 일단 의심하고 봐야 돼. 그대로 믿으면 그럼요. 안 돼요. 당연하죠. 예. 꼬아서 한번 다시 뭐는 한번 생각해. 진실이며 뭐는 뭔가, 거짓이겠어요. 지금. 뭐가 전략인가. 입만 열면 구라 예. 이게 맞죠.